이재명 대통령이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서 첫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목표로 한 한반도 정책을 제시했는데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담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내놨습니다.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39기인 진 후보자는 합동작전과 전략 분야 전문가로 국민주권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군인 유공자를 77주년 국군의 날 정기 포상과 연계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 대상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 참석한 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7번째로 기조연설을 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인 만큼 대한민국을 33번, 그 다음으로 평화를 25번 말하며 대한민국 평화 구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세 가지 원칙을 밝히고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와 종식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겁니다. 국제사회의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선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추켜 세우고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던 만큼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는 북한을 향해 실용적이면서도 유연한 접근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의 기조연설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대통령은 내일 한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END 이니셔티브를 다시 한번 설명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기조연설에서 내란을 극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마친 뒤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한국과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 이 대통령은 유엔과 함께 걸어온 이 시간 안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운 대한민국이 곧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의 어둠에 맞서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이 또한 유엔 정신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통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갈 때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의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조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과의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샤브카트 미르제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체코 두코반이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수주한 것을 상기하며 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KFN 뉴스 차정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군을 위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진 후보자는 합참의장의 중책이 주어진다면 시대적 소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우선으로 국민과 국가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자긍심을 되찾겠다고 말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해 강군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복합안보위협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대비 태세를 완비하겠다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작전 수행 체계를 구비하고 첨단 군사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서해 최전방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간부 복무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군의 허리인 초급 중경 간부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소요를 발굴하기 위해서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야전부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찾은 곳은 서해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차관은 장병들의 생활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급수시설을 가장 먼저 둘러봤습니다. 정수 과정을 거쳐도 염분기가 섞인 물인 데다 그마저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민원이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이어 2인 1실을 4인 1실로 개조해 사용 중인 초급 간부 숙소를 찾아 열악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을 함께 찾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해병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지만 정작 간부들의 근무 여건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소요들을 잘 발굴해서 30여 명의 부대 간부들과 진행한 현장 간담회 시간에는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임기제 부사관 지원 제도의 경우 희망자가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짧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해 일 잘하는 간부를 효율적으로 모집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저녁 2주 전까지 정말 심리적으로 동요가 많이 되고 고민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기간을 좀 늘려주시면 임기제 획득에 더 도움이 될 듯하고 국방인사정보 체계 등 체계를 활용해서 좀 행정이 간소화된다면 인사 실무자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인력 획득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또 격오지면서 전투부대가 주는 정신적 압박을 해소할 방법이 아직은 미숙한 초급 간부들을 위해 심리상담 제도를 활용한다면 간부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군 상담가는 있으나 보직률이 적어서 상담 시간을 맞추는데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연평부대에도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 도입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 밖에도 격오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배우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같이 생활하도록 한다거나 인원 부족으로 업무를 더 하는 경우 수당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현장에서 담은 의견을 종합해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국방부는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군인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국군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대상으로 선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상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육군은 장병들의 경제교육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도전 경제 골든벨인데요. 김은별 기자가 올해 마지막 골든벨 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넓은 강당을 메운 각 부대별 대표인 100명의 장병들.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정답을 적어 내려갑니다. 육군이 이작전 사령부에서 육군본부와 경제교육단체 협의회, 예금보험공사 주관으로 도전 경제 골든벨을 개최했습니다. 이작전 사령부는 장병들이 직접 참여하고 문제를 풀며 스스로 경제를 배우는 도전 경제 골든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전역 이후에도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역량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도전 경제 골든벨에서는 육군 이작전 사령부 군무지원단 문현준 상병이 골든벨을 울려 육군 참모총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관심이 많던 경제 분야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전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행사에 앞서 육군은 장병들에게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200선 등 예상 문제를 사전 배포해 단순히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이 경제 지식을 쌓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의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과 경쟁을 넘어서 여러분 스스로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넓혀서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올바른 경제관과 건강한 관심이 전우와 부대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육군은 도전 경제 골든벨뿐만 아니라 협약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장병 경제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육군본부는 이번 경제 골든벨이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제 역량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139기 해군사관 후보생 83명이 어제 오전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훈련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사관 후보생들은 앞으로 10주 동안 군인화와 장교화, 해군화 등 3단계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먼저 군인화 과정에선 행군과 전투수영, 해병대 전지훈련 등 고강도 훈련으로 체력과 단련심을 키웁니다. 장교화 과정에선 초급 장교로서의 명예와 리더십을 기르고 임관기수 139를 상징하는 13.9km 명예 달리기를 합니다. 해군화 과정에선 해군 주요 부대와 함정을 견학하고 선배 장교와의 만남을 통해 해군에 대한 소속감을 높입니다. 모든 교육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관 후보생들은 오는 11월 28일 해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전몰군경 유족자택을 방문해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보훈공단은 보훈가족 자택에 대한 도배와 장판, 싱크대 교체 등 피해 복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보훈공단 직원 10여 명은 복구 공사 중 주방 정리와 폐기물 운반, 이불 빨래 등 환경 정리 봉사를 통해 피해 가구의 일상 복귀에 힘썼습니다. 특히 민간 협업을 통해 보훈가족을 위한 맞춤형 원목 가구를 후원해 생활 편의도 높였습니다. 보훈공단은 올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16가구를 지원했으며 최근 5년간 5억여 원을 투입해 모두 64가구의 일상 조기 복귀를 도왔습니다. 봉사를 함께한 신현석 사업이사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상과 도서 지역을 누비는 헬기 조종사의 시야를 지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기술로 만든 방풍유리 세척기 조립체인데요. 혹독한 환경 속 전장에서 조종사의 눈이 되는 장비를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 전면에 방풍유리 위로 세척액이 뿌려지고 와이퍼가 힘있게 움직이며 달라붙은 소금기와 빗방울을 밀어냅니다. 몇 초 전만 해도 뿌옇던 조종석 시야가 순식간에 맑게 트입니다. 비와 눈, 염분에 노출되는 해상 임무에서 시야를 잃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비가 바로 방풍유리 세척기, 즉 와이퍼 워셔 시스템입니다. 강한 세척액 분사와 와이퍼 작동이 동시에 이루어져 혹한과 혹서 그리고 염분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아주 정밀하게 설계됐습니다.
현재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와 상륙 공격 헬기, 그리고 해양경찰, 해양 수송용 헬기에 탑재돼 운용 중입니다. 방풍유리 세척의 분사장치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와이퍼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해상 헬기용으로 분사장치를 추가한 겁니다. 이제 구성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모터, 그 다음에 각도와 속도를 결정하는 컨버터, 동력 전달 장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암, 그 다음에 이 암을 90도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링크,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으로 와이퍼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특히 해외 제품은 와이퍼의 속도와 각도를 결정하는 속도 변환기의 허용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3도까지 허용하는 데 비해 이 제품은 허용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이내로 제한합니다. 블레이드 끝단의 흔들림이 작을수록 닦는 범위가 일정하게 유지돼 고속 비행과 측풍, 로터 진동 속에서도 시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계 1등 가성비라는 평가를 받으며 미군 규격과 동일한 20개 환경 시험을 통과했고 2019년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DQ마크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헬리콥터 개발할 때 요구도가 1,500시간을 가동을 해야 합격입니다. 부서질 때까지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2,500시간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국내는 저희들이 아주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수출형 K2 흑표 전차 운용부대에서 진흙과 흙탕물이 튀어 시야가 가린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차장과 조종수 전면에 와이퍼 시스템이 장착된다면 악천 후 작전 시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처럼 한 분야에서 검증된 기술은 다른 무기체계로의 확장 가능성도 높입니다. 현재 항공기용 연료 차단 밸브와 KF-21 부품, 각종 액추에이터 개발 등 방산과 민간 전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DQ마크라는 거를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들이나 해외 일단 항공기 회사들이 엄지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국방기술의 수준 자체는 거의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자랑스럽고 좀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완성한 작지만 강한 기술. 혹독한 임무 속에서도 조종사의 시야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K방산의 품격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군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군 쏠쏠 정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군의 정신전력을 담당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은병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쏠쏠 정보 김은진입니다. 군대라고 하면 훈련이나 전투라는 단어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오로지 훈련으로만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투력도 오래 갈 수 없는데요. 장병들의 정신력을 키워주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병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병과는 바로 정운입니다. 정운은 쉽게 말해 군의 멘탈 코치이자 문화기획자, 그리고 홍보 담당자인데요. 장병들에게 안보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왜 군에 있는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 군 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 독서 프로그램과 위문 공연 같은 문화활동을 기획해 장병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 소식이나 컨텐츠 제작을 통해 군 내부와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공중에서의 전투기 훈련 모습을 촬영하는 공군의 항공촬영사도 모두 정운병과 소속인데요. 이들은 훈련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군 본연의 임무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면서도 MZ세대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다큐멘터리와 패러디 영상들을 제작해 국민들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운병과는 사건 사고 발생 시 언론 대응을 맡는 업무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시 상황에서는 심리전과 선모 활동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운병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의 사기를 북돋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강력한 무기나 훈련으로만 강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강인한 정신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군쏠쏠 정보 김은진이었습니다. 오는 27일 토요일 제21회 전후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여자 마라톤의 전설 권은주 감독과 함께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상암 평화광장입니다. 며칠 뒤면 이곳에서 민간군 화합회장 제21회 전후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경기를 위해 많은 분들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오늘 특급 조언을 해줄 전설의 마라토너를 만나러 갑니다. 주인공은 1997년 한국 여자 마라톤 신기록을 세운 권은주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 21년간 자신의 기록을 지켜내 한국 마라톤 역사에 이름을 새긴 만큼 대한민국에 불어온 러닝붐이 그 누구보다 기쁩니다. 방송에서 방송인들이 러닝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잖아요. 그 기안84가 저도 봤는데 대청호를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러닝이 인기에 힘입어 책도 발간했습니다. 네,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사실 국가대표 활동을 했으니까 그냥 저는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되게 힘든 시간도 있었고 그 이야기와 제가 생활체육 이 러닝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자기계발서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위한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늘 나만의 페이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로 꾸준하게 가다 보면은 본인이 목표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를 지켜라.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시드니, 시카고, 아테네 같은 세계 7대 마라톤 대회 출전을 앞둔 권 감독은 국내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독려했습니다. 사실 러닝이 붐이다 보니까 하반기 마라톤까지 완전히 신청 거의 마감된 상태예요. 근데 저도 전후 마라톤은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저의 주위의 분들도 신청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 전후 우리 국군 장병들도 같이 뛰시는 거잖아요. 이 러닝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좀 표출할 수 있는, 분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이들을 위한 특급 비법도 공개했습니다. 자세만 잘 잡아도 기록이 좋아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깨가 많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코어에 힘을 주고 상체에서는 배꼽에 힘을 주고 배꼽을 살짝 밀어넣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내 어깨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뒤로 빼준다고 생각으로 시선은 조금 가볍게 당기고 앞에 한 10m, 15m 내려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체는 내 몸이 살짝 기울기가 되면서 앞으로 기운다면은 다리는 뒷다리는 접어서 앞으로 갖다 놓는다 생각. 우리 장병들은 부대에서 뛸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한 조언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병들 부대에서 뛸 때 준비 운동 그리고 마무리 운동 하고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시니까 속도에 대해서 민감하시거나 욕심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에 대한 욕심보다는 꾸준하게 계속 연결한다는 생각. 오늘 하고 내일도 할 수 있는 체력 상태를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병들한테 응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월 27일에 있는 전후 마라톤에 출전하셔서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을 몸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9월 27일 상암에서 뵙겠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과 세종대학교가 제1차 육군 사이버 발전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전쟁을 주도하는 군 사이버 역량 강화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미래 육군의 사이버 발전 방안이 깊게 논의됐습니다. 또 육군은 전평시 완벽한 공병 임무 수행과 공병 기능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군 내외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제4회 미래 공병발전 종합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광위사업청은 23일 2025년 국제 잠수함 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잠수함 전력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과 미래 비전을 모색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 산하견군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잠수함 기술뿐만 아니라 해양 안보를 논의하는 국제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공군 1 전투비행단은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마을 주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부대 초청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덕흥마을은 고 이상희 대위의 순직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곳입니다. 당시 비상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기체가 가옥이 밀집한 덕흥마을을 향해 급강하하자 마지막까지 민가가 없는 농지를 향해 기수를 틀었습니다. 일전비는 이 대위의 정신을 잊고 공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준 마을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이번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의 많게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충남과 전북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뇌우가 동반되겠으며 해안과 산악으로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중부 지역에는 곳에 따라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상 지역에는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은 구름이 많겠으며 그 외의 전국은 비가 내린 후 중부는 오전, 남부는 오후 중반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강수로 인해 저시정, 낮은 운고, 뇌우 등 항공작전의 전국적인 제한이 예상되며 동해는 높은 파고로 해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날씨가 예상되며 충청 이남 지역은 토요일 야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